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커입니다. 이번 87회 방송은 김정은 시대의 우리식 조선인민군 시리즈 두 번째로 지난 86회 방송인 김정은 시대 북한군의 전쟁관에 이어서 김정은의 인민군 양병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 방송하겠습니다. 지난번 김정은 시대 북한군의 전쟁관에서는 핵무기 중심의 핵전쟁관으로 북한군의 전쟁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변화된 전쟁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전쟁 억제나 전쟁 승리를 위해 군사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북한은 그들이 구상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핵무기를 비롯한 신무기를 개발하고 병력을 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성된 병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전략 전술과 전투 수행 방법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에서는 핵무기 중심의 핵전쟁관 구현을 위해 김정은이 어떻게 인민군을 양성했는지를 집권 11년간 그의 군 관련 공개 활동을 분석하여 추론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양병 이론을 자위적 방위력 건설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주체의 영군이론, 전인민, 전국가적, 방위체계 이론, 정치적, 물질적, 역량 준비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군 이론은 북한 무력의 최고사령관과 노동당이 혁명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을 비롯해 북한 전체의 무력을 조직지휘 통제하는 체계에 관한 이론입니다. 김정은은 집권 11년간 인민군 정치조직과 군 인사권을 이용해 인민군대 내에 자신의 유일 영도체계 확립을 위해 수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 실상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민군대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한 것입니다. 과거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확정된 직후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김일성 권위를 이용해 군권을 장악했습니다. 김정은 역시 집권 초반인 2012년 4월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당 건설과 활동을 진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전군의 당의 영도체계, 최고사령관의 영군체계를 철저히 세워 인민군대를 수령, 당 최고사령관의 군대로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처럼 선대 수령의 권위를 이용해 군권을 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군부대 훈련을 지도할 때마다 전군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실태를 확인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을 반복했습니다. 둘째,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조직을 이용해 자신의 유일 지도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전군선전 일꾼의 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꾼 강습회, 인민군 제3차 오중읍 7연 대칭호쟁 취운동 열성자대회 등을 잇따라 열고 이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육을 통해 군권 장악과 유일 지도체계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셋째, 북한군 내에서 오중읍 7연대 칭호쟁 취운동 등 대중운동 활성화로 충성경쟁을 유도했습니다. 오중읍은 항일빨치산 활동 당시 김일성을 목숨으로 지킨 수령 결사홍위 정신의 상징이며 북한에서 영웅 중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오중읍 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부대들을 집중 방문해 김일성의 전유물인 항일, 혁명전통 권위까지 물려받고자 했습니다. 또 추락하는 전투기 조종관을 틀어쥐고 김정일의 생명을 구한 후 사망한 공적으로 영웅이 된 조종사 기령조의 아들이 소속된 부대를 방문해 아들에게 선글라스를 씌워주며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을 통해 북한군 장병들이 김정은을 위해 결사홍위 6탄 자폭 총폭탄 정신으로 무장하게끔 의식화했습니다. 넷째, 군 고위직에 대한 처형과 인사권을 전행하여 인민군 지도부의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초 고모부 장성택 처형에 이어 이복형 김정남 암살로 북한 지도층에 심대한 충격을 가했습니다. 또 인민군 총참모장 이영호를 최고 존엄 불경죄로 숙청했고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을 반혁명군자로 공개 처형하는 등 아버지 김정일이가 선군 정치로 키워놓은 군부에도 숙청, 해임, 강등이라는 견제의 칼날을 들이대며 압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군부 지도층 공백은 자신을 지지하는 신진 세력으로 채워졌고 그 결과 김정은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야전군 세력이 약화되면서 인민군대 내의 유일 지도체제는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부 이론인 방위체계 이론은 북한 전체 무력의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의 지휘하에 인민군과 노농저비대 등 예비 전력이 통합된 단일 지휘체계로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고 북한 전역의 방어력 강화를 통해 총력전 개념의 입체전 수행을 보장하는 통합방위체계를 말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공요새화로 구성된 4대 군사노선인데 여기에서는 4개 분야에서 김정은이 집권 기간 군사력을 증강시킨 특징 도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전담하는 전략군을 중심으로 인민군을 재편하였습니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북한군 현재상 5개 군종 중 수적으로 가장 적은 전략군에 집중되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의 인민군 양병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사회의 핵실험과 신형 전술 유도무기 개발에 집중되었고, 더하여 화성 계열의 대륙 간탄도 미사일과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에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새로 편성된 전략군을 노동당과 김정은 최고사령관과 노동당의 직속에 둔 것입니다. 김정은은 전략군은 조선노동당의 직할 군종, 핵무장력의 중추 역량으로서 핵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도체계, 유일적 지휘관리체계를 확고히 세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2022년 9월에 제정한 공화국 핵무력정책법령에 공화국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라고 명시해 지휘 통제권을 법제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략군 예하에 미사일 총국과 전략전술 핵무력 운영부대를 새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의 재래식 전력을 증강한 것입니다. 이는 취약한 북한 경제 상황에서 전략군 위주의 인민군 재편과 운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것입니다. 집권 원년인 2012년과 2022년을 비교해보면 전차 100대, 장갑차 400대, 야포 200대, 방사포 700대 등 일부 지상전력이 증가했으며 질적 변화에서도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최초로 등장한 신형 전차를 보면 방어력과 공격력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상전력 일부를 제외하면 전투함선 및 전투기 등 해공군 전력은 수적으로 답보 또는 감소했습니다. 셋째, 평양권과 해안 방어 전력을 증강한 것입니다. 평양방어사령부를 제91 수도방어군단으로 증편하고 보사포병군단을 새로 편성해 이 두 군단의 평양권 방어를 전담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해의 3개 방어대와 서해의 5개 방어대를 수차 방문해 화력계획 점검 및 승인, 화력협조계획 검토 및 승인, 화기 진지와 장비관리 실태 점검, 임해 표적에 대한 사격 명령을 하달하는 등 일정 수준 도달 시까지 반복해서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넷째, 특수작전군을 병종화 현대화한 것입니다. 김정은은 2017년 특수작전군을 독립군종으로 승격하고 육해공군 소속의 특수전 부대를 통합하거나 작전 통제해 지휘 통제 단일화 및 무기와 장비를 현대화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2016년 특수작전 부대인 11군단을 한 달 간격으로 반복 지도했으며 또 육해공군 소속 특수전 부대 타격 경기대회를 주관하고 우리의 연평도와 백령도 점령 훈련을 직접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현대전이 요구하는 실전적 훈련을 강화한 것입니다. 김정은은 훈련을 지도할 때마다 훈련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 두뇌 전쟁의 형식과 방법에서는 고정된 틀이란 있을 수 없다. 훈련을 싸움 맛이 나게 진행하라는 지시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즉, 구태한 비전술적 훈련 관행에서 벗어나 현대전의 특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전적이고 창의적인 훈련을 요구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지시사항 구현을 위해 총정치국장과 인민무력부장, 군단장을 비롯해 인민군 최고지도부들을 훈련에 직접 참여시키는 등 최고 지휘관들로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하향식 충격요법으로 훈련 강화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세 번째 세부이론인 정치적물질적 역량 준비이론은 무형전력을 강화할 정치 사상적 우월성과 전쟁 수행 능력을 보장할 국방공업 건설, 그리고 전쟁 지속 능력을 보장할 후방 공공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인민군의 정치 사상적 우월성 강화를 위해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의 핵심 관심사는 아버지의 선군 정치로 비대해진 군 권력을 당의 군대로 전환시켜 자신의 유일 영도 체계 하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군부 핵심 인사들을 숙청, 강등시켜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했습니다. 또 각급 제대의 당정군 조직을 이용한 강도 높은 정치사상 교육과 함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훈련 강도를 높여 군 기강도 다잡았습니다. 둘째, 국방공업 건설입니다. 이는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 시대의 인민군대 건설을 담보할 핵심 과업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먼저 과업수행 핵심 부서인 국방과학원의 조직 및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017년에는 제2자연과학원을 국방과학원으로 개칭하고 조직도 증편해 종합과학연구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과학기술 인력 양성기관인 강계공업대학을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으로 개칭해 국방과학원 관리하에 두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파격적인 대우를 통해 국방과학과 군수공업 분야 전문가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집권 후 처음 단행한 군 장성 진급 인사에서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와 군수공업부제일부부장을 대장으로
기계공업부장과 제2경제위원장을 상장으로 진급시키는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에게 장군 계급을 수여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제26차 군사과학기술 전람회, 제8차 군수공업대회, 국방발전 전람회 등 관련 행사를 주관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 훈련 때에도 관련 인사들을 동행해 위상을 높여주었습니다. 더하여 이들에 대한 영웅 칭호 수여와 함께 현대식 주택 제공 등 자긍심 고취 정책도 병행했습니다. 셋째, 후방공고화 사업은 북한이 전쟁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주체적 힘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전평시 북한군의 전투력 유지와 전쟁 지속 능력 강화의 물적 토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후방공고화 사업은 북한군 전투근무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의 국방성 산하후방총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집권 11년간 군 관련 공개 활동을 보면 후방공고화 사업에 해당하는 비군사 분야의 행정활동이 군사활동과 준군사활동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식료가공공장, 양어장, 농장, 목장, 육종장, 수산사업소, 양묘장, 남세훈실, 생물기술연구소, 경참기지 등 다양한 시설을 방문해 시설 신축과 설비 현대화 등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김정은의 이런 활동은 장병들의 열악한 식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해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핵미사일로 중무장한 전략군 중심으로 육성된 인민군은 다음 방송에서 다룰 향후 북한군의 한반도 전쟁 전략 등 인민군 용병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커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자유955에 게재된 유판덕 박사의 김정은 핵무력 중심의 선택과 집중의 양병기조로 일관이라는 기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